남자들은 방어적인 여자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고 공격적인 여자는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박하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 이런 뻔한 행동은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전형적인 경우 말고 스스로는 철벽을 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입장에선 왠지 다가가기 어려운 여자 유형이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 밸런스가 안 맞는 여자. 제 옆집에 살던 동생이 행복한 삶을 살던 저를 1년간 지켜보다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형을 보니까 행복의 법칙을 알 것 같더라. 쓸데없는 거 반, 쓸모 있는 거 반을 하면 되네.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했던 게 이게 공과 사의 밸런스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쓸모 있는 건 돈을 벌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것 같은 공식적으로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고, 쓸데없는 건 휴식하고 재밌게 놀고 즐기는 것 등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맞는 사람이 결국 일 잘하는데 연애도 잘하고 친구도 많은데 공부까지 잘하는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연애는 당연히 여기서 쓸데없는 것에 속합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해서 평생 함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만 좋은 유의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근손실 난다고 치맥 약속을 거절하고 일에 미쳐 있어서 데이트할 때조차 일 얘기만 하는 센스 없는 남자들처럼 여자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시간을 쏟느라 데이트할 시간을 항상 2순위로 미루거나 남자 만날 시간에 돈이나 벌고 쉬는 게 낫다면서 퇴근 후 집순이 모드로만 있거나, 남자는 배신하지만 오빠들은 배신 안 한다면서 덕질에만 몰두하는 여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가올 리가 없겠죠. 금요일에 뭐 해? 그날 나 PT 있는 날. 그럼 토요일은? 회의자를 만들어야 돼서 이번 주말은 힘들 듯. 여기에 이런 것까지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내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는 합리화까지 한다면 뭐 적당히 찔러보기만 하는 간제비나 할 일 없어서 빈둥대는 한량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나 그 스케줄에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쓸모없다 생각하는 연애에 일부러라도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연락을 안 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어? 쉬는 시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자친구의 반박불가 논리처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시간은 낼 수 있는 겁니다. 스쿼트 5세트 할 거 3세트만 하고, 유튜브 덕질 영상 3번 볼 거 2번만 보고, 주말에 일할 거 있으면 하루에 몰아서 빡 집중해서 처리하고 남는 하루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쉬는 건 데이트 전후에 좀 해주고요. 다들 그렇게 연애하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와 다른 부류인 것 같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보다 이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연애에선 그게 더 심해요. 아무리 이 여자가 매력이 있어도 자기랑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을 땐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공부를 많이 한 티가 나면 아무리 돈 많거나 잘생긴 남자라도 왠지 잘 못 다가가는 경향이 있고요. 너무 화려한 스타일이면 노멀한 패션의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결이 남자와 너무 다를 때도 마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가오지 않죠.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누구나 다가오기 쉬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한 척하고 화려하면서 무난한 모순된 스타일을 찾아내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다가왔으면 싶은 사람이 있을 때만 그 남자와 내가 어울릴 만한 공통분모를 2-3개 정도 찾아서 그걸 일부러 티내주면 됩니다. 결국 알고 보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찾아보면 분명 그 사람이 누구든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경험, 관심사, 취향, 주변인, 스타일, 이 5가지 정도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남자라면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더라도 애견 카페에 갔던 일을 얘기한다거나, 그 남자는 차를 좋아하지만 나는 차에 대해 잘 모른다면 보고 있는 앞에서 자동차 유튜브 영상을 본다거나, 남자들이 보통 많이들 좋아하는 국밥을 나도 없어서 못 먹는다고 말하거나, 일부러 인스타에 그 남자만큼 건실해 보이는 친구랑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그 남자가 스트릿 스타일을 즐겨 입는다면 만날 때 신발이나 모자 정도는 힙스터스러운 걸로 착용하는 거죠. 세 번째, 경쟁자가 많아 보이는 여자. 사람은 보통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자기 마음을 확신하기 이전에 여자 주위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 보이면 마음을 접게 돼요. 그냥 남사친이 많은 건 괜찮지만 그들과 너무 자주 놀러 다니거나 매일 연락하고 인스타 댓글 하나하나에 다 답글을 달아주는 게 대표적이죠. 혹은 주위에 대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도 저 남자들 중 하나가 되겠구나 싶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남자는 이 여자가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줄지, 해픈지 아닌지 같은 판단 같은 걸 하기도 전에 피곤해지기 싫어서 애초에 다가오지 않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의식해서 주위에 남자가 없는 척 가식을 떨거나 친한 남사친들을 다 손절해버릴 필요는 없겠죠. 이때 여자가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단둘이 보는 시간을 한 번 이상 가지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원래 접점이 없던 사이였더라도 대학교 때 둘이 과제라도 같이 하면, 직장에서 업무라도 며칠 붙어서 하면 정불이 나거나 한쪽의 짝사랑이 시작되곤 하잖아요. 단둘이 보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좋아하든, 이 여자가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왔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시작돼요. 경쟁자들을 제칠 자신이 없거나 남자가 많다고 꺼리던 사람도 여자가 오로지 자신을 향해 웃는 모습, 눈을 마주치며 떠드는 모습, 자기의 특징에 대해 기억해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결국 자기도 경쟁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도 여전히 다가오는 남자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대놓고 흘리거나 끼를 부리기보단 누구와든 이런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허용적이고 거부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응용해보면 다가오지 않았으면 싶은 사람과는 웬만하면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좋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면 뭐해? 진실된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야 그만큼 나랑 잘 맞고 나한테 진실한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딱 한 명뿐이라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보단 10명 중 1명을 고르는 상황이 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진정한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다가가기 힘든 여자보단 다가가고 싶은 여자가 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이젠 그런 여자가 될 거야, 나는 이미 그런 여자야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